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역 주민들은 깜짝 놀라셨을 테지만 오늘 저녁 시간 무렵 제주 서귀포 서남쪽 가까운 바다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된 게 없지만 그 짧은 시간 제주는 물론이고 전남과 부산까지 땅이 흔들리는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먼저 박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5시 19분 제주 서귀포의 한 식당.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던 직원 5명이 갑작스런 진동에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황급히 일어나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다른 직원들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바깥으로 따라 나갑니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의 한 주택. 집안이 흔들리며 뭔가 갈라지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방 안에 있던 어항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어항에 담겨있던 물까지 출렁입니다. 뭐야? 지진. 야, 지진 났어요? 야, 방금 지진 났대. 오늘 오후 5시 19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남단 마라도 바로 인근입니다. 마라도에 있는 식당에서는 물론 진앙지와 가까운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도 강력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뭐가 쿵 소리가 먼저 나더라고요. 우르르르르 하면서 막 진동이 막 너무 빨리 돼서 이래 서지를 못했어요. 지진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제주도 북쪽인 제주시 아라동 주택에서는 벽장이 떨어져 책상 유리가 깨지기도 하는 등 제주도 전체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지진의 여파는 전남과 부산 등에도 감지됐는데 전남 영양에서도 벽걸이 시계가 떨어져 깨졌고 부산에서도 전등이 흔들리는 등 지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가 한 대학의 겸임 교수로 지원을 하면서 설립되기도 전인 회사에 다녔다거나 각종 수상 이력들을 부풀려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고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해당 회사를 다닌 건 맞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해명이 맞지 않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에 지원했을 때 제출한 지원서입니다. 경력란에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일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는 김 씨가 일하기 시작했다는 2002년엔 없었습니다. 그 2년 뒤인 2004년 4월에야 설립됐습니다. 없는 회사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기획팀도 기획이사란 직함도 없었습니다. 지원 당시엔 협회에서 이미 퇴직한 걸로 돼 있는데 증빙 서류도 경력증명서가 아닌 재직증명서를 낸 점도 또 증명서 1년 번호도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 해에 발급한 서류의 상장 1년 번호 같은 거는 보통 그 해로 쓰시긴 하죠.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다만 현재 봤을 때 그러니까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그때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는지 어떤지 저희가 지금 확인 여부가 안 되기 때문에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수상 경력도 허위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04년 8월 제8회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당시 수상자 목록입니다. 김건희나 개명 전 김명신이란 이름도 없고 대상이라는 상명도 없습니다. 네, 그거를 물어보셔서 저희가 그냥 이름만 확인해서 이름이 없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건희 씨는 2004년 수상 이력에 대해선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돋보이려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사실상 허위 기재를 인정했습니다. 혼자 받은 것처럼 적은 나머지 수상 이력들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선 함께 작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설립 전인 협회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재직증명서 위조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해명에 대해서도 당시 실제로 일했던 게임산업협회 전 사무국장은 김 씨가 근무한 적도 없고 김 씨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하며 김 씨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대선까지 85일 남았습니다. 후보가 결정되고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캠프마다 말이 넘쳐나고 크고 작은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는 후보들의 정책과 말을 비교 분석해서 유권자가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대선 알고 보니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비교합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20에서 30% 더 물리는 양도세 중과를 최대 1년 유예하자고 거듭 제안하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 중과를 전부 면제하고 9개월 안에 팔면 절반만 면제하는 식으로 빠르게 매물을 유도하자는 겁니다.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다주택자의 어려움도 있고 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문제도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이 후보는 시골 움막 같은 것도 주택으로 쳐 이가구 종부세를 매긴다는 불만도 있다며 종부세 손질까지 시사했습니다. 민주당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다. 12월 임시국회 입법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가격이 이제 국시점이라는 인식이 좀 퍼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매도의 적기죠. 반면 당내에선 이미 시행을 1년 유예했던 만큼 또다시 유예한다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조세 정의에 반한다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오히려 좀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 적극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수준을 넘어 일시적으로 양도세 자체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깎아주자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이런 세제들을 개선을 해 나감으로 해서 기존 주택들,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윤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경우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를 촉진시킨다에 대해서는 저희 당내에서는 솔직히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양도세 완화 방침 등에 대해 왜 이번 정부에선 못했냐며 깎아내리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방침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등 서로를 향한 견제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신변 보호 대상자인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13살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25살 이석준의 신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건도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은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 스토킹 범죄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변보호 대상자인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남성. 보복살이 맞나요? 죄송합니다. 이 남성은 1996년생, 올해 만 25살의 이석준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유사 범행 예방 효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중대한 피해를 입혔고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데다 CCTV 영상 같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다세대 주택에 찾아가 자신이 알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13살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석준에게 적용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대신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범행 나흘 전 이석준을 성폭력과 감금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당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납치 감금이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체포를 했어야죠. 그러면 이 사단이 안 났잖아요.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 시내 31개 모든 경찰서는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성범죄와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